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왔죠? 전 여름 장마철인 줄 알았어요. 공기도 오염되고 마시는 물도 오염되고 또 음식도 오염된 이 세상에서 질병이 칠재앙에 예언된 모습처럼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아주 강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칠재앙 중에서도 첫 번째 재앙 비슷한 질병,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질병, 암이 사망 원인 1위인데 2011년 통계로만 봐도 36.9%가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전체 사망자들 중에서 28.3%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이 더 이상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젊은 30대 젊은이들에게도 하루에 이 속에서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이제 당뇨병이 풍요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30세 이상을 통계로 봤을 때에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또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3사람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을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점점 질병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많은 질병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몸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건강 기별을 주셨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암과 당뇨병을 과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치료하고 또 예방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저녁에는 최첨단 의학, 암과 당뇨병의 오토파지 치료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속에 치료 시스템들을 여러 가지로 넣어주셨는데, 그 중에 이 오토파지 시스템으로 2016년도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우리 몸속에 이 모든 질병의 독소들을 청소해 주시는 자동 청소기를 이미 넣어주셨구나. 근데 너무 비싼 자동 청소기 선물 받으면은요, 어떻게 스위치 키는지 몰라서 저 구석에 그냥 박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저녁에 잘 배우시고 이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를 키면서 이 질병들을 깨끗이 몰아낼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이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무섭다고 하는 이 암도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는지 2가지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파지 치료법입니다. 오토파지, 백투에덴에서는 일단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이 오토파지 치료를 근거로 해서 비우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 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을 때 구원받는 원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죄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오면서 이 몸속에 축적된 독소는
내가 잘못 먹었구나. 깨달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뉘우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석회와 함께 뒤범벅이 돼서 얼마나 묵은 때로 우리 몸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는지 뉘우치는 것 가지고는 찰거머리처럼 떨어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축적되어 질병까지 만들어낸 독소라 할지라도 떼어서 분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버려야만 됩니다. 자, 오토파지라고 하는 뜻은 오토, 스스로라고 하는 뜻과 파지, 먹다.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 망가진 세포들을 내 몸 스스로 뜯어 먹으면서 일단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 뭔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아픈 부분이 나오면은 일단 무슨 염려가 됩니까? 혹시 암 걸린 것 아니야? 암이 진단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적어도 암이 진단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내 몸에서 암이 발생한 지 거의 평균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진단기기로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에요. 또 세포 숫자로 보면은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 분열된 다음에서야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즈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5mm부터 발견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한 1cm였을 때 발견해도 재수 좋다고 그럴 거예요. 1cm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암은 끊임없이 배수 분열을 하는데 하나가 2개, 2개가 4개, 8개, 16개 이렇게 30회를 분열을 하면은 1cm짜리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재수 좋게 초기에 1cm였을 때 발견했을지라도 이 암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 됐을 가능성이 50%가 됩니다. 재수 좋게 전이가 안 됐으면 잘라내고 5년 10년 살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전이가 됐으면 5mm 이하 사이즈는 발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착상하고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이는 거 잘라내도 이론적으로 암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방사선으로 지질 수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암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 예방입니다. 발견한 다음에 뒷북치기로 잘라내거나 해봤자 그렇게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때마다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 켜주기만 하면 그 암세포가 얼마든지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다라고 오토파지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지금 오늘 저녁 암 환자 아닌데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나? 그런데 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갑자기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시신을 해부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은 그중에 40%가 진단기기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미세 유방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0대에서 60대 남성들은 50%가 전립선에 암이 작은 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70대 남성은 100% 미세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손에 잡힐 정도로 찍혀질 정도로 기다리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어디선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잘라내고 청소하고 버려주는 방법이 바로 오토파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유전자 차원까지 다 효모를 살펴보면서 밝혀내면서 의사가 아니고 공과대 교수인데도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 의학 주류계에서 얼마나 뜨겁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많은 발표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논문 노벨상을 받았을 때 같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이 그림 한 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자기 일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쌓이면 그 세포는 결국은 암세포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기전도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때 소포체가 나타나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은 얘들이 쓰레기들을 걸레질 하듯이 싹 모아서 이 자가 포식체로 주머니로 폭 싸면은 리소솜이 찾아와서 그 봉지를 딱 구멍을 뚫고 리소솜이 후 하고 효소를 불어넣어주면은 얘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영양소는 다시 재활용하고 도저히 써먹을 수 없으면 버려주고 그러면서 마치 오래된 자동차 보링하듯이 이 세포를 새 것으로 바꾸어주는 시스템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여기 들어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 수 있지? 그것만 키면은 암 같은 거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문의 핵심, 이 오토파지 시스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스위치를 킬 수 있을까 하고 딱 키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영양 스트레스, 뉴트리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LA 갈비 3인분 먹었을 때는 스트레스 안 와요. 평상시 먹을 때보다 덜 먹을 때, 아니면 금식할 때, 디톡스 할 때, 약간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내가 먹어준 에너지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쓰레기 봉지라도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염증이라도 뜯어서 좀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거라도 분해해서 좀 뗄감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놀라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부터 미국에서 단어는 물론 오토파지라고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원리는 알고 보니 똑같아요. 조금 밥을 안 먹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또 이 독소를 싹 녹여서 떨어뜨려 주는데 필요한 효소나 여러 가지 미네랄은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든지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임상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야,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았구나. 자, 논문 중에 있는 한 그림을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토파지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어떻게 암이 치료될 수 있을까? 이 세포 속에 ULK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ULK1은 세포 속에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면 암세포는 쓸모없는 세포니까 얘를 분해해서 없애버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있는 유성우 교수가 발견을 했는데 엠톨 효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어요.
이 엠톨 효소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세포를 분열시키고 또 조직을 합성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엠톨 효소가 또 저쪽 엉덩이 쪽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ULK1을 억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톨 효소 힘이 세지면은 ULK1은 힘이 줄어들어서 오토파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암세포를 줄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톨 효소라고 하는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밥을 많이 먹었을 때 ATP 에너지가 넘치겠죠. 얘가 힘이 넘치니까 자기도 엠톨 차 한번 운전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이도 배고프니까 좀 스트레스 좀 풀어봐야 되겠다. 나도 엠톨 좀 운전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엠톨 차에는 운전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서로 앉으려고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을 때는 ATP가 운전을 하게 되어 있고 적게 먹었을 때는 금식이가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하는 방법이 틀려요. 많이 먹었을 때 ATP가 운전석을 딱 잡았다 하면 얘는 막 힘이 넘쳐서 엠톨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악셀에다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엠톨이 막 힘을 얻으니까 엠톨 원래 고유의 작업, 세포 분열, 조직 합성이 왕성해지겠죠. 5개 죽어서 5개만 만들어야 되는데 10개, 50개를 만드니까 새로운 암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엠톨 힘이 막 강해지니까 ULK1이 억눌려져서 ULK1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오토파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암세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배가 고파서 굶으면 서러워서 못하겠지만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며칠 밥을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생으로 굶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먹어요. 그래서 금식이가 엠톨을 운전하게 딱 맡겨주면은 금식이는 엠톨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예요. 엠톨을 억눌러줘요. 그러니까 조직 합성이 잘 안 되니까 암세포가 생기지 않고 또 엠톨이 힘이 빠지니까 ULK1은 이때다 하고 막 힘을 넣으면서 오토파지를 왕성하게 진행시키고 이미 생긴 암덩어리까지 먹어치우면서 없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전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밝혀졌는데 이 포스코의 유성호 교수팀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더 창안을 해냈습니다. 아무리 암세포가 줄어든다고 해도 밥을 안 먹고 배고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 비슷하면서도 칼로리는 좀 들어오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을 해본 거예요. 물 마실 때보다는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 속에 분명히 칼로리는 들어왔지만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칼로리가 있는데도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 엠톨 운전석을 앉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엠톨 운전석에 앉아서 엠톨을 막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세포가 이제 이 분열이 잘 안 되면서 암세포는 새로 안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엠톨이 힘이 빠지니까 ULK1 효소는 이제 막 왕성하게 힘을 자랑하면서 오토파지가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암까지도 다 분해시켜버리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서 레스베라트롤만 폴리페놀이야? 당근 속에도 또 들어있고 케일 속에도 들어있고 샐러리 속에도 들어있고 수많은 한약재료 속에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으면서 이 엠톨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 암 환자들이 암세포가 줄어드는 놀라운 치료 효과들을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요엘서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라 약속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적이 함께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늦은 비는 이른 비와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 그랬는데 도대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난다고 돼 있을까? 이른 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 이른 비 성령 내릴 때에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가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함께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치료의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구나. 또 엘렌 화이트도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치료의 이적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 때에 현대의학으로는 도대체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까지도 놀랍게 치료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라승화 씨 부부가 그 프로그램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중풍이 왔나 하고 병원을 갔더니 중풍이 아니고 이쪽 왼쪽 뇌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상해요. 또 찾아갔더니 재발됐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수술합시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위험한 부위까지 암이 번져서 이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부작용이냐? 똥오줌도 못 살 수 있고 부부 생활도 못 할 수 있고 뭐 쭉 있는데 이 부인이 그걸 보고서는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 그냥 울면서 사인을 했죠. 그랬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딱 열어보니까 다 걷어내면 사인한 대로 다 나타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당신 우는 모습이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못 떼냈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떼내고 닫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왔는데 뭐 특별한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고 답답하니까 온 거예요. 이때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백지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무신론으로 다 잡신을 씻어줘 가지고 이게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단순하게 이 믿음이 잘 들어가는지. 한국 사람들보다 치료가 훨씬 잘 돼요. 보면 이분이 영적인 디톡스 육적인 디톡스를 하면서 일주일이 됐는데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쥐어지지 않았는데 손이 쥐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일주일 하고 왔지만 배운 그대로 이분이 그대로 지독해요. 3개월을 밥 한 토를 안 먹고 디톡스를 했대. 그런데 팔다리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한마디 앗소리도 못 냈어요. 1년 뒤에 갔더니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단어가 막 앞뒤가 다 뒤바뀌어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 또 1년 뒤에 갔더니 말을 청산유수로 하면서 앞에 나와서 특창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암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이 백퇴된을 전하는 전도사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입력해 주신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보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첨단 의학에서 찾아낸 놀라운 암치료법이 하나가 있는데 혈관 신생 억제술입니다.
암세포는 식욕이 왕성해요. 그냥 자랄 수는 없습니다.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을까요? 혈관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는 신생혈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암세포 주변에만 신생혈관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는 음식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름하여 엔티엔지오제니시스, 신생혈관을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 채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먹는데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포크맨 박사, 윌리엄 리, 이런 박사님들이 이쪽 분야의 선두주자들입니다.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다 굶겨 죽이는데 요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만 골라서 그 혈관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아주 최근에 지금 발달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 양방 의사들이 이걸 알았는지 대부분 그런 일을 하는 그 약재를 한방에서 많이 찾아냈어요. 아니,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만 가지 음식을 다 하나씩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지. 황금, 반지련,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걸 약재로 씁니다. 생강, 강황, 이런 것을 먹으면 암세포 조직으로 막 새로 만들어진 혈관을 차단시켜서 암세포가 굶어 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분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 여기 브레스트 캔서, 저쪽 오른쪽 유방에 굉장히 큰 암이 지금 주먹만한 것 이상으로 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암세포 주변으로 흐르는 신생혈관만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였어요. 굶긴 게 아니고. 먹였는데 암세포 주변의 혈관들만 다 차단시켜 주면서 4주가 지났더니 암세포 흔적도 없이 다 말라 죽었어요. 이분들은 의사입니다. 자, 여기 개가 여기 왼쪽 옆구리에 물통 하나 짊어지고 있어요. 악성 신경 섬유 종입니다. 암덩어리예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쉽지 않아요. 잘라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였어요. 7주 만에 흔적도 없이 그냥 굶어 죽어버렸어요. 여기 요 주둥이에 암이 생겼어요. 혈관 6종. 그런데 이 음식을 먹였더니 14주가 지나니까 꼬독꼬독 없어지더니 6개월이 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을 줄 알았더니 그 말 주인이 자기 애마를 껴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그들이 실험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얀 실핏줄이 암세포 주변으로 막 성장하는 그런 혈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집어넣으면 얘들이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암세포가 굶어 죽는 효력이 강할까? 하여튼 모든 음식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스베라트롤, 이게 포도 씨앗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껍질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포도 먹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는 다 버리고 먹죠. 쓰레기만 먹고 알맹이는 다 버리는 거예요. 땅콩에도 많고, 특별히 이 콩나물만 먹지 마시고 땅콩나물을 드시길 바랍니다. 땅콩나물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레스베라트롤이.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신생혈관이. 또 이 신생혈관이 60% 정도 억제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레스베라트롤은 땅콩, 포도, 크랜베리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고, 강력한 항암제, 강력한 항산화제, 피부암에 걸린 쥐에게 18개월 동안 투여했더니 암세포 수가 68% 내지 98%가 감소됐다. 최근 연구들 잘 살펴보면요, 먹으면서도 치료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치료제들이 많습니다. 또 엘라직 엑시드, 이거는 딸기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신생혈관이 막 자라는데 요걸 투여했더니 그 엘그라산이 투여됐을 때 거의 혈관이 다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엘그라산은 유방암, 식도암, 피부암, 결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에서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혈관 신생 억제제로 연구 결과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제니스테인, 우리가 많이 먹는 두유, 대두콩입니다. 이것도 현저하게 암 주변의 혈관들을 말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콩에 많이 들어있고 또 이스플라본과 함께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여성 호르몬 들어있다고 해서 유방암 환자들 이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전립선암, 이 유방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최종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저 매주 2인분 내지 3인분의 토마토를 먹으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40% 내지 50%가 감소될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 자체가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최첨단 의학들을 통해서 증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식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 윌리엄 리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 한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은 제일 위에 까만 줄은 혈관 신생, 혈관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아무것도 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때 100% 자란다고 하면은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이제 파란색은 항암제인데 다발골수종 항암제예요. 그걸 먹였을 때 뭐 한 20% 정도 혈관이 좀 덜 자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암제보다 더 강한 항암 능력을 가진 치료제들이 여기 나오는데 차, 강황, 녹차, 라벤더, 또 감귤 종류, 십자화과 뭐 채소, 양배추, 케일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적포도, 적포도는 거의 50%를 줄여줍니다. 또 마늘,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콩, 또 베리 종류, 파슬리, 아티초크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아티초크. 자, 그런데 많이 우리가 들어본 항암제 뭐가 있죠? 타목시펜, 유방암 환자들 많이 쓰는 항암제죠. 그런데 얘가 항암 효과가 한 80%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강한 거의 85% 정도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 여기 소이 익스트랙트, 콩에서 뽑아낸 두유인데 사 먹는 두유는 뭐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집에서 직접 짜 먹을 때에 강력한 항암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빈 가슴 속에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속에 있는 독소 버렸으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음식들, 에덴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고 이 땅 다 어떤 것이든지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 할지라도 이런 영육의 원리를 같이 함께 동원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쪽 충청도 쪽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봉희은 씨가 언니 손에 끌려서 강제로 따라왔어요. 유방암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벌써 번져서 수술이 안 된대요. 항암제로 줄인 다음에 줄여지면 그때 수술하자. 그래서 몇 번을 항암제를 받았더니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항암제 포기하고 이제
식이요법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데를 가서 한 3개월 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고서 병원을 갔더니 더 커졌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누워있으니 그 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양일권 박사가 이 동네 온다니까 너 거기 한번 가자.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등록금 냈으니까 가야 된다. 억지로 끌려왔어요. 첫날 뒷자리에 앉아있더니 두 번째 날 제일 앞자리에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암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거다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이게 안 올라갔는데 안식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 해 동안 이게 꿈쩍도 안 했는데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디톡스 사이라고. 저 이론대로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악산으로 가자. 1년만 같이 살자. 그랬는데 지금은 싹 암덩어리 없어져서 환자가 아니고 저희 힐링센터 직원으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시대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수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65세 이상 3명 중에 1명이 당뇨로 지금 고생을 하는데 당뇨는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전문가들은 당뇨는 불치병이다. 죽을 때까지 약을 먹고 관리할 뿐이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수많은 합병증들이 밀려오면서 어떤 종류 질병보다도 당뇨 합병증은 더 지저분합니다. 썩고 안 보이고 못 걷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시간을 밀어놓을 뿐인 것입니다. 3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최첨단 의학의 당뇨병 치료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요약을 해보면 치료 방법도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당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너무 먹음직스럽다고 많이 먹어요. 그러면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췌장에 랑겔한섬의 베타세포로 전보를 칩니다. 뇌하수체에서. 그러면 이 췌장의 랑겔한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럼 인슐린 호르몬이 혈관에 들어와서 포도당 하나씩 딱 팔짱 끼고 나와 함께 나들이 좀 가자. 그래서 세포에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세포의 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1인분만 먹지 막 3인분을 먹었어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남아돌아. 그러면 인슐린이 포기하지 않고 이 포도당을 끌고 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간에다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딱 포장해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좀 넘친다 할지라도 혈당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밥 먹은 지 한 4시간 지났더니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40이야.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이때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냥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이 뇌에서 췌장에 랑겔한섬의 알파세포에게 전보를 쳐요. 야, 지금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적어서 큰일 났다. 너 빨리 글루카곤 호르몬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어제 많다고 저축에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간으로 찾아가서 어제 맡긴 거 인출해야 되겠습니다. 글루카곤 호르몬이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딱 포장 풀어가지고 끄집어서 혈관에다 딱 뿌려주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서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80에서 120 정도 혈당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이중 조절 장치를 또 하나 해 주셨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줍니다.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췌장의 랑겔한섬의 델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순간 이 주인 양반에게 인슐린을 얼만큼 필요하고 또 글루카곤은 얼만큼 필요할까, 이중으로 조절을 또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80에서 120 정도 혈당이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3인분 먹는 게 아니라 맨날 먹어. 그러면 얘도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길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망가져도 당뇨병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당을 먹어도 이 기계가 용량 오버가 돼서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을 과다 섭취할 때 어쩌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습관이 되면은 당뇨병이 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건 문제가 없을지라도 췌장이 문제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췌장염이 생기면서 요 랑겔한섬 베타세포가 망가져요. 고기를 먹어도 요 랑겔한섬 베타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당뇨병이 찾아올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다른 게 문제가 없어도 요 세포의 인슐린 리셉터 초인종이 녹슬었어요. 눌렀는데 안 열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르는데 저항을 하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형 당뇨병입니다. 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망가졌을 때는 1형 당뇨이고, 또 다른 건 문제가 없을지라도 조금 넘치면 간에다 저장해 주면 되는데 간이 망가졌어요. 간염, 간경화, 간암. 저장 창구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먹어도 그대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세포 속에 포도당을 넣어줬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걸 태우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사람은 아주 적어요. 들어가봤자 뭐해? 아궁이가 없는데. 특별히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이 있는 세포는 근육세포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적고 기능도 적어서 똑같이 한 사발을 먹었는데 태울 수 없으니까 혈관에서 계속 줄 서 있다가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당뇨병이 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유별나게 망가져도 당뇨병이고, 다섯 가지가 다 망가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당뇨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당뇨병을 그냥 혈당만 몇 시간 낮춰주는 증상 처리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당뇨를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오토파지 치료를 해주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토파지로 요 망가진 세포들을 싹 청소해서 보링을 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췌장 쪽이 뭔가 녹슬었다, 찌꺼기가 꼈다, 그 중에 좀 이 베타세포가 뭔가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낸다, 요거 보링하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산소, 기름기, 찌꺼기로 찌들어가지고 누르는데도 안 열어진다, 여기 오토파지로 싹 솔질해주면 그냥 열어지는 거예요. 2형 당뇨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1형 당뇨까지 치료되는 걸 우리가 봐요. 간 기능이 저하가 됐다, 간에 있는 독소 다 청소해주면 돼요. 자, 그 중에 하나, 2017년도에 그 유명한 국제 이 생리학 저널인 셀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2017년 2월호입니다. 논문 제목이 Fasting Mimicking Diet,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 학자들은 이름을 참 잘 지어요. 밥을 보통 때처럼 먹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굶은 건 아니고, 조금 덜 먹었는데 금식을 흉내내는 정도의 식사, FMD라고 이름을 멋있게 줬어요. 이것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일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안 먹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졌고 나머지 쓰레기라도 뜯어갖고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근데 쑥 한 바퀴 돌아보니까 췌장의 랑겔한스 섬의 베타 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이걸 오토파지가 딱 뜯어 먹으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이 논문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딱 뜯어 먹었더니 구멍이 뻥 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돼서 그 불가능한 일형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4일 동안 했는데도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고 드디어 인슐린이 만들어지니까 혈당이 쫙 내려가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 2017년도 판인데 지금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동물 실험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이 논문 발표되기 거의 15년 이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치료가 맞다,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다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치료법들을 설명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장로교 목회자로 평생 사시다가 은퇴하신 김창수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당뇨 42년 가지고 있는 분 처음 봤어요. 30년 못 버팁니다, 대부분. 그 안에 합병증으로 대부분 돌아가셔요. 근데 무던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도 합병증이 너무 여러 군데 와서 눈이 이제 침침하고 안 보여서 안과, 심장이 문제 있어서 심장내과, 신장내과, 9명의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의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약은 막 15개 이상. 첫날 강의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쓰러질 것 같아. 옆에서 한 사람 붙잡고 있는데도. 이분이 디톡스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 근데 첫날 저녁 강의를 들으면서 뭐가 들어왔나 봐요. 자기도 디톡스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데 안 됩니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 약을 15가지를 먹는데 이걸 끊고서 하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제가 겁이 나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이도 82세고. 그래서 약은 드시면서 하시지요. 그랬더니 못마땅한가 봐요. 한참 서 있더니 그냥 끊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시면서 하면 안 될까요? 끊고 하겠대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딸이 약사인데, 아버지 이거 먹어도 지금 오늘 저녁 버틸까 어떨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 약을 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디톡스를 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쓰러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오토파지로 보링이 되면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온 다음에도 계속 했어요. 약을 다 끊고 정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자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오는 환자들한테마다 백투에덴 전도사가 됐대요. 그래서 설악산에 백투에덴 힐링센터가 오픈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이 아버지 제가 비행기 싸가고 한 달 아빠 엄마 거 다 대줄 테니까 가서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좀 오세요.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다른 건 좋아졌는데 피골계곡 올라가는 힘은 없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피골계곡, 비선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분이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그 추운 겨울이었지만 침례를 받고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토파지를 통해서 망가진 부분들을 다시 보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또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도 그냥 하얀 밥만 먹어.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말릴 수 있는 섬유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혈관으로 동시에 들어가니까 너무 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섬유질이 있는 통곡류 식이요법을 해주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백미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섬유질이 있는 통곡류를 먹어준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30%가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당뇨병 식이요법을 해주고 세 번째, 정말 불치병 단계의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마지막 방법인데 운동요법입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당이 들어왔는데 쓰지 않으니까 혈관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어요. 밥을 하나도 안 먹어도 혈당이 안 내려가요. 마지막 당뇨 환자들은. 식이요법을 얼마나 더 잘합니까? 그런데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운동요법이에요. 운동요법을 해주면 드디어 이 미토콘드리아가 나 쓸모 있다고 해주네. 옛날에는 그냥 걷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안 걸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써먹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기능이 다 약화됐는데 이 백퇴den에 오면서 걷는 겁니다. 걸으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필요하다고 하는데 얘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운동을 안 할 때보다도 제대로 배운 운동요법을 실시할 때에 4주만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보일러가 2배로 는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은 한 번에 1시간 이상을 하면 손해를 봅니다. 1시간짜리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또 1시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면 아주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혈당은 조절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프리웨이를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때 라디오 방송하고 TV 방송에서 이 건강 강의를 할 때인데 누가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병원을 가도 이분은 44살인데 벌써 20년 동안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유전적인 거라서 자기는 포기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데도 5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합병증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당뇨병에다가 이 신장이 뭔가 또 망가져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좌골신경통으로 아침에는 다리를 질질 끌고 걷고 눈이 너무 안 보여서 가봤더니 당뇨 합병증 망막 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술해 주십시오.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 손 대는 의사는 바보입니다. 당뇨부터 치료하고 와야지 손 대면 아물지 않습니다.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안과병원에서 이 눈을 못 고치면 누가 고쳐주느냐. 그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당뇨는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는 것 좀 치료가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끝날 때쯤 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못 적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집에 가는데 또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예 이제 갓길에다 세워놓고 뭐만 기다려요? 전화번호만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딱 적어놓고 전화가 왔어요. 오십시오. 그랬는데 이야 진짜 500 이하로 안 떨어져요. 인슐린을 맞으면서도. 이건 식이요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디톡스로 보링을 하면서 이분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걸어라. 1시간짜리만 걷는데
한 번 걷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공복에 재는데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걸어라.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걸어라. 계속 걸으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혈관에 있는 포도당 태워져야만 걸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는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절이 될 때까지 걸었는데 하루에 1시간짜리를 4번인가를 걸었다는 거예요. 6번을 걸었대. 6번. 지독한 겁니다. 하여튼. 그랬더니 혈당이 약을 끊고서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만 그렇게 해도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면 2배로 늘어났으니까 3시간만 걸어도 이제 조절이 돼요. 나중에는 하루에 1시간짜리 2번만 걷고서도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신장 통증도 없어지고 그냥 다리 질질 끌고 다니던 이 좌골 신경통도 사라지고 눈도 안개 완전히 거쳐서 거의 모든 합병증이 다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증상을 처리해주는 대증요법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질병의 원인을 깨달아서 그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시고 그대로 사시면서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만한 때가 됐어요. 그날 우리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방법 분명히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분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질병 다 치료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